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자세를 오지 여행에서 체득하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마음의 자세를 오지 탐사 여행을 통해 가슴에 새깁니다. 시투에는 미얀마의 드넓은 국토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보석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발꿈치를 딛고 서서 서쪽 방향을 바라보면 방글라데시가 보일 듯하고 북쪽을 향해서 조금만 달리면 인도 정부의 직할지인 미조람주가 나타나는데 삼국이 지척의 거리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시트웨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방측에 의해 말레카 해협,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 반도 사이의 좁은 바다가 말레카 해협입니다. 말레카 해협이 봉쇄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국의 운남성과 시트웨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송유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 시트웨 부근이 근래에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로힝야족의 집단 거주지역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독특합니다. 우선 복장부터 다르지요. 여성들은 차도르라고 부르는 흰 가운을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여중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들이 눈길을 끄는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순진한 학생들조차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으며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쉽사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선의 추구일진데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좇고 악으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가 이 나라의 소수 종교인 이슬람 교인들을 박해하고 이로 인해 수백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가서 무작정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그나마 같은 이슬람 교인들이 지배하는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 도달했지만 찬밥 신세인 것은 매 한 가지. 이들 난민을 반가이 맞아줄 곳은 지구상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힝야족 갈등은 자칫 중동이나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과 미얀마나 태국, 라오스, 중국 등 불교권 국가들 간의 종교 충돌, 나아가서는 문명의 충돌로 번져 국제사회의 난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괜한 걱정이 이국을 떠도는 황금손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야기가 3000포로 흘렀습니다. 시트웨는 3000km 이상의 해안선을 가진 미얀마에서 불과 3곳밖에 없는 국제개방항구이자 어항이기도 합니다. 영토도 넓고 해안선도 긴 나라가 왜 3곳밖에 항구를 가지지 못했는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긴 국제개방항이라고는 해도 컨테이너선이 접안하거나 하역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야적장도 없으니 그냥 무늬만 국제개방항일 뿐입니다. 시트웨는 19세기 중반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 미얀마의 쌀이나 원목 등 자원을 수탈해갈 목적으로 영국 자본에 의해 건설된 항구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시트웨에서 하룻밤을 묵고 또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하는 황금손은 아쉬움을 가득 담은 글 몇 줄을 스마트폰 자판에 두들겨서 흔적을 남깁니다. 지난 6월 2일 오후 늦게 황금손은 시트웨에서 7시간이나 걸리는 이름도 모르는 섬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섬에 막 진입했을 때 포구에서 바라본 느낌으로는 주민들이 최소한 수천 명 정도는 거주할 만큼 큰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멘트나 아스팔트의 냄새와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섬마을의 골목길 풍경에서 친근한 우리의 액고향 모습을 회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30대의 푸근한 표정을 지닌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좌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제잘되면서 군것질을 하는 아이들 표정은 한국이나 미얀마나 동심은 같다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사용할 문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와 2010년대, 20세기와 21세기로 다를 뿐, 이 섬에서는 전기와 수도 등 문명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화장실은 완전 자연 친화적 걸작품이었습니다. 바다에 접한 대부분의 주택들은 바다 쪽으로 집 한켠에 화장실을 마련해 두고 있지요. 그런데 화장실에 처음 가는 사람은 경기, 보통 어린 아이들이 깜짝 놀랐을 때 입술이 파래지며 몸을 부르르 떨면서 호흡 곤란을 겪는 현상, 그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무 널빤지로 만든 바닥 가운데에 가로 세로가 각각 50cm쯤 되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을 들여다보면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 찰랑대거나 만조시에 4 내지 5m는 좋게 되는 깊이 썰물 간조시의 갯벌이 내려다 보입니다. 외지인이 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일 터입니다. 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변을 해결하고서 굳이 물을 내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에 2번씩 덜물 날물 때 자연스럽게 청소를 해주는 고마운 청소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냄새도 거의 없고 수동식이기는 하지만 비데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구석에 물이 담긴 시커먼 플라스틱 바켓스가 놓여 있고, 그 바켓스에는 찌그러진 알루미늄 그릇이 함께 있어서 큰 것을 해결한 후에는 뒷물, 비데까지 가능하니 이 역시 좋은 일입니다. 물론 화장지가 없기도 하거니와 이곳 사람들에겐 무용지물일 뿐이고요. 첫날은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하루가 지나니 그것 또한 쉽게 적응이 됩니다. 무엇보다 먹보인 이방인 한금손에겐 음식이 기가 막혀 이런 멋진 곳에서 정착해 살고 싶은 욕망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음식이 한금손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헉! 어느 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쏟아져 나왔을까 싶었습니다. 앞 사람의 등을 밀쳐야만 겨우 헤집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시골 장터의 풍경이 이랬습니다. 새벽 시장엔 생활 필수품보다는 들이나 산에서 따온 농산물이나 버섯, 바다에서 건져온 수산물 등 신선식품들이 줄을 이룹니다. 이름도 모르는 야채며 망고 같은 과일들은 물론이고 바지락, 백합, 부서조기, 양태, 농어, 낙지 등 수산물이 풍성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제 주문했던 바지락을 사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통통한 바지락살이 알차게 들어 있었습니다. 3kg을 사다가 끓였는데 그걸 한금손이 혼자서 다 해치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권했더니 이방인들이 독약이라도 주는 줄 알고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립니다. 한국인들은 바지락이나 백합조개 등 조개류를 주로 국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현지의 섬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예 먹지 않던 기피식품이었습니다. 어제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오후 물때에 맞춰 바다에 나가서 창고막과 소라, 갯벌에서 서식하는 짱뚱어를 잡아왔습니다. 짱뚱어는 매운 고추, 양파, 마늘, 고춧가루, 된장 등과 새로 발견한 야채를 듬뿍 넣고 긴 시간 동안 매운탕을 끓였댔습니다. 매운탕 끓이는 냄새를 맡고 마을 청년들 몇몇이 몰려오고 함께 바다에 나갔던 일행들도 얼굴을 맞댔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식 매운탕이었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음식 맛이 어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헌 아이스박스를 엎어놓고 급조한 식탁에 푹 끓인 매운탕 냄비를 통째로 얹은 후 작은 사발에 매운탕을 조금씩 덜어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싹싹 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고 모두들 서로의 탁자 앞에 놓인 빈 사발들을 바라보며 만국 공통 언어인 미소로 황금손이 묻고 싶은 말에 원하는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을 청년들과는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황금손도 이 나라의 식자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바지락과 백합 그리고 새로 발견한 나무를 채취하러 또 바다에 나갈 계획입니다. 하루 2,000원, 2달러, 시계 빌린 호텔은 이제 더 이상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에서 공짜로 잠을 자게 해주었는데 우리 일행이 하룻밤을 지낸 반평짜리 방보다 더 넓고 시야가 트여 있어서 시원했던 까닭에 방을 옮기기로 한 때문입니다. 이 섬에 온 지 나흘째인 오늘 벌써 원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각박한 시대를 쉼표도 없이 살아온 황금손에게 이런 휴식이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표를 찍기 전에 쉼표 하나라도 남기는 인생은 그 자체로 행복할 수도 있겠다는 자유도 해보면서 말입니다. 고달픈 도예 생활에 찌든 당신도 마라톤 경기를 하듯 달려온 숨가쁜 삶의 여정에 쉼표 하나를 찍어 보십시오. 인생이 활용점정, 점 하나를 찍음으로써 완성되는 그림을 뜻함, 활용점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창고막을 잡으러 갔다가 갯벌 속에 너무 깊이 빠지는 바람에 허우적거리다가 조개 껍질에 찔리고 불가사리에 긁힌 팔과 다리의 상처들이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프고 쓰라립지만 그래도 육체의 작은 고통이 이미 평온해진 마음의 안정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의 날 달이 불빛 없는 섬마을을 환하게 밝히는 낭만 넘치는 새벽입니다. 이웃집의 닭 우는 소리가 새날 밝음이 가까웠음을 알립니다. 황금손은 또 배가 들어오는 폭우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오지 탐사 여행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의 해가 이미 서산을 향해 달리는 상황에서 작은 쉼표 하나쯤 찍으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은 이번 탐사 여행의 큰 소득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긍정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6월 5일 이른 새벽에 배대열 올림. 참고로 이 글은 6년 전에 미얀마의 오지 섬나라에서 쓴 글을 오늘 새벽 유튜브에 업로드 시킨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